재림교회다운 다음 세대 사역이란 이런 것입니다. 대총회로부터 전 세계의 모든 재림교회들이 함께 집중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험대와 개척대, 앰버서더와 청년회, 그렇게 4개의 큰 덩어리가 있고요. 이것의 구분은 주니어 AY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AY, 청년 사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 각 단계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이것은 세로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척 탐험대부터 청년회까지의 이 사역의 특징은 5살부터 탐험대를 시작하는 5살부터 청년회 하는 35세까지 종합적인 양성 과정이다 는 것이고요.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같은 표어를 외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철학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림교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세대별로 세대의 특성에 맞게 다른 일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중3까지는 주니어 AY로, 고1부터는 시니어 AY로 큰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재림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고등학생을 아래쪽 중학생이 아닌 위쪽 대학생과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연령에 있는 이 앰버서더를 아래쪽에 있는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대학생들과,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말이 잘 먹히는 대상,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죠. 여섯 번째로 주니어 AY와 시니어 AY 각각의 지도자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주니어 AY를 위해서, 춘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마스터 가이드가 있고요. 시니어 AY를 위해서는 SYL이라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주니어 AY와 시니어 AY가 서로 일하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패스파인더에 종속되지 않은 별도의 클럽 활동인 어드벤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비슷한 옷을 입고 아이들이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패스파인더와 어드벤처러, 개척대와 탐험대가 서로 하나가 아니라요,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특징은 이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정체성에 입각한 교육입니다.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재림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재림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각 단계가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전체를 커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5살부터 30세 이상까지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분명한 철학과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향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교육 과정들은 분명한 철학과 방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대총회로부터 전 세계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대상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한 사역은 우리 재림교회 종말론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평신도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은 탐험대와 개척대에서 지도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것을 공통적으로 기본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탐험대 클럽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탐험대를 마친 대원들을 위하여 개척대 클럽 활동을 시작하시고요. 세 번째로, 기존 학생회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를 해서 중등부는 패스파인더로, 고등부는 앰버서더로 재구성해 보십시오. 내용은 내용은 좀 비슷하게 하더라도, 형식은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 내용은 패스파인더의 정신과 앰버서더의 정신으로 가르쳐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앰버서더 활동을 대학부와 연결시켜서 고교 졸업 후 이탈을 미리 예방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대학생 청년들과 미리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해서 대학에 올라간 다음에도 교회에 여전히 남을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회가 고령화되어 있다면 청년회도 대학부와 직장인부로 분리해서 고교 졸업 후에 올라오는 대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나이에 의하여 이 하이라르키가 정해지는 집단이다 보니 청년회도 나이 많은 사람이 주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 30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와봤을 때는 세대 차이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다면 대학부와 직장인부를 구분해보는 것 다음으로 생각해볼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보는 모델을 생각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정통 재림교육 프로세스 요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순환이 되면 되겠죠. 탐험대 클럽 하시고 개척대 클럽 하시고 네,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어드벤처 엠버서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청년회로 가고 청년회에 가서 좀 있으면 결혼하고 직장 잡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탐험대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작은 교회에서 패스파인더 중심으로 TLT를 활용해서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스파인더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패스파인더 다음에 TLT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탐험대와 개척대를 위한 지도자 과정인 마스터 가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작은 교회일수록 이 일이 더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스파인더를 TLT로 고등부에서 TLT로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TLT를 마친 대원은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바로 마스터 가이드가 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모델을 택하든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분명한 대안입니다.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다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 규모가 작아서 이걸 하기 어렵다면 지역 지구 단위로 통합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는 곳에 청소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로 보여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교회가 이런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중학생들을 패스파인더 중등부로 활동을 해서 오전에는 향상급을 토대로 한 교과 공부하고 오후에는 향상급을 토대로 한 오후 활동하다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는 선택해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이긴 합니다. 선택해서 진학을 해서 함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행해 나가다가 다시 순환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리빌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나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일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청년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지도자 몇 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배정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 사역 지도자가 한 명밖에 없다. 목사님이든지 사모님이든지 어떤 헌신하는 집사님이든지 한 명밖에 없다면 그분은 5세부터 35세를 다 아우러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명이 더 있어서 두 명이다 하면 춘소년 사역과 시니어 유스로, 청년 사역으로, 즉 중학교까지, 중3까지 한 사람이 맡고 고등학교부터 한 사람이 맡는 두 사람으로 나누고요. 만약에 한 명이 더 있어서 세 명이 되었다 하면 그때는 어린 연령을 한 번 더 나눠서 어드벤처러와 패스파인더로 각각 구분하고 시니어 쪽은 그대로 한 사람이어서 세 명이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한 명이 더 생겨서 네 명이 되면 이제 시니어 쪽도 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네 명이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명이 더 생겨서 다섯 명이 되면 이때는 패스파인더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해서 다섯 명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명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드벤처로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니어 사역, 나이가 어린 사역의 세대 구분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명이 더 늘어서 7명이 되면 이제 대학부와 직장인부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명이 되면 고등부에서 특성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까지 했던 대원이 패스파인더를 그대로 계속하고 싶다. 패스파인더의 보조교사로 패스파인더 클럽 안에서 계속하고 싶다 한다면 그 사람은 TLT로 해서 TLT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패스파인더 그만하고 나도 이제 언니 오빠를 따라가고 싶다 한다면 어드벤처를 통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이 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9명이 되면 맨 아래죠. 요 청년 파트도 직장인 파트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혼 직장인과 기혼 직장인까지 구분한다면 총 9명의 지도자를 활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규모에 맞게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의 숫자에 따라서 다음 세대 사역의 리빌딩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고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재림교회 로고입니다. 무엇이 재림교회입니까? 재림교회다운 신학이 있고 재림교회다운 조직이 있을 때 우리는 재림교회를 생각합니다. 기본교리 28에 의하여 우리는 재림교회다운 신학을 우리가 서로 공유합니다. 재림교회 조직,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 조직을 통하여 세계선교 사업에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재림교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림교회다운 사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다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가야 되고 그 양성해 나가는 과정의 핵심은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다운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험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진행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재림교회는 이 땅에서 소수 집단입니다. 마이너 교단입니다. 소수가 살아남으려면 그 특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별에 있어서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조직에 있어서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재림교회의 특성을 우리는 분명히 간직하고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먼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을 활용하여 우리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 시대에 맞게 리빌딩해서 이 시대에 효과적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